예. 그러면 꿀벌 질병의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는데, 바이러스성 질병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, 그리고 토종벌에서 큰 피해를 줬던 낭충봉화 부패병을 잠깐 들여다보면요. 싹브로드 바이러스라 그래. 그러니까 아마 무슨 색브로드 바이러스 어떤 그 보따리라 그러나, 그러니까 어떤 낭처럼 그 새끼 유충들이 이제 그 물집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. 그래서 세포로트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2010년 혹시 2009년이라고 보고되는 부분도 있고요. 2010년 봄부터 발생해서 전국적인 피해를 보이는데 거의 뭐 토종벌 산업을 이제 괴멸시켰습니다. 그 당시. 그 당시 한 3, 40만 40만 군 정도 토종벌이 있었는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다가 요즘은 한 만? 한 10만 군데다가 다시 월동에는 뭐 불과 수만 군으로 넘기는 아주 그냥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. 그래서 이 낭충봉합 뱅갈리 유충을 보면은 번데기 단계에서 살짝 뚜껑을 열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집처럼 부어 있죠. 그러니까 암적색의 애벌레가 보이고 후기에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될 부분이 까맣게 변하면서 이제 물주머니처럼 돼 있는 것이죠. 실제로 제2종 법정 각기전염병으로 국가에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질병으로 지금 규정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보이는 거죠. 그 유충이. 음. 그래서 발생 초기인 봄철에 그러니까 추웠다 더웠다 하는 이 스트레스가 심한 계절에 발생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유밀이 왕성해지면 점차 병세 감퇴해 간다. 꿀도 많이 들어오고 그 양호한 그 우수한 꽃가루가 많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 증상이 이제 소멸해 간다는 거죠. 그래서 몇 개의 소방이 이제 감염되면서 표면에 일벌들에 의해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벌들이 아는 거지. 이거 좀 이상하네. 그래서 빼내 버리려고 구멍을 뜯어내는 그 과정의 초기에 이제 구멍이 먼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낭충봉합병으로 죽은 그 유충을 시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유충은 봉개 이전에 발병해서 그러니까 덮기 전에 발병해서 봉개된 다음에 이제 죽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물집이 그냥 물주머니처럼 보인 상태에서 나중에는 암갈색으로 돼가면서 점점 건조해 가는데 그 증상이 막 그 물주머니 속에서 부패한다. 그래서 낭충봉합부패병이라 이름 붙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성충들이 다 뽑아서 버리죠. 이런 것들은. 근데 최근 그 미국 부저처럼 그 끈적거리지는 않고 일벌들이 깔끔하게 청소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토종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갑자기 소문 앞에 여러 그 성충들이 빼내버린 이제 그런 유충들이 이렇게 쌀처럼 이제 쌓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. 이때 그것들을 수거해가지고 PCR을 하게 되면은 어, 거의 뭐 예외 없이 그 낭충봉합병이 진단이 되죠. 이 증상이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 질병이니까 치료법이나 뭐 백신 같은 거는 현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. 어, 그 현재로서 치료를 위해서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응용하는 국내 어디더라? 그 국내의 그 제놀루션이라는 업체에서 그런 약제를 개발하긴 했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 널리 퍼져 있지는 않고 그 비용 같은 것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머지않아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미국 부적병 같은 경우에 그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은 어 상용화 될 수 있지 않아 상용화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합니다. 그래서 이런
예방을 위해서는 혈전 사양 관리를 통해서 그런 그 증상을 보이는 건 더 확장되기 전에 아주 격리하고 소각 처리해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꼭 그 흰머리 뽑듯이 새치 뽑듯이 뽑아서 없애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확산되는 것은 이제 막을 필요가 있어요. 또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변을 뭐 음습한 부분에 뭐 생석회를 뿌린다든가 70% 에탄올 에탄올에 한 대략 호박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독제가 있어요. 이것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삼정령 계열의 그 소독약이라든가 이산화염소 계열의 소독약 같은 것도 그 벌통이나 그 기자재 소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또 영양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하죠. 그래서 면역을 키워주는 것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유산균제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건강한 벌하고 질병 있는 벌하고 장내의 그 마이크로바이옴, 그러니까 유산균이 분포라든가 구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건강한 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산균을 음, 좀 이렇게 벌통 사이에 좀 뿌린다든가 먹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용화분을 급여한다. 단백질을 충분히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이죠. 그래서 보통 이제 꽃이 펴 있다고, 여기 꽃가루가 무슨 필요 있겠나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소량의 그 화분떡을 올려주면은 얘들이 필요하면 먹고, 필요하지 않으면 안 먹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신 그렇게 조금씩 급여하면은 단백질이 부족한 그 시기를 겪지 않게 그 단백질 부족으로 좀 면역이 팍 꺾이는 계기를 미리미리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판단합니다.